예,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사 1차. 자, 부동산 등기법 객관식 문제풀이. 저는 이제 강의를 맡은 정병화 법무사이고요. 자, 지금 이제 한 150일, 1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시험이.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기본 강의, 집중 강의 따라오고 그 방대한 양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사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볼 땐 당당한 결정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조문도 많고 내용도 많고 실무에서도 다양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수험 생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 안에 이걸 다 마스터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법무사 시험 1차를 어떻게 합격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은 이제 볼 부분과 안 볼 부분을 줄여드리는 거고요. 절대 지금 이 책 이외에 뭔가 나올 것 같다. 아, 새로운 얘기 설레가 있다. 뭔가 그런 이제 그 뭔가 부족함에 대한 이런 기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는 것만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전체적인 개조를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본 강의했고 집중 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어렴풋이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미 한번 모의고사를 보셔서 느꼈겠지만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많이 부족하구나. 그죠? 문제가 안 풀리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그죠? 객관식 문제에서 뭐냐면 지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문을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오지선다형 지문을.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을 왜 중요시하냐면 결국은 저도 모의고사를 출제하지만 어떻게 내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 보면 헷갈릴 만한 부분 그리고 그 주제 전체에서 얘가 이제 학문적 깊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헷갈릴 만한 그런 교묘한 포인트들을 찝어서 문제로 오지선다로 이렇게 문제 이렇게 있고 그죠? 문제 이렇게 있고 1, 2, 3, 4, 5 이렇게 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한 개를 골라야 되는데 항상 헷갈리는 거는 두 개. 그죠? 2번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5번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꼭.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출제하는 쪽에서도 잘 알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또 지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서도 세 개는 웬만하면은 공부 안 하고 가도 맞는 말 같은데? 하고 넘어가거나 기억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헷갈리는 것들은 항상 두 개,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신탁 등기를 잘하고, 어떤 분은 보존 등기를 잘하고, 어떤 등기는, 나 이상하게 이상한 중복 등기 전기 나오면, 이건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고. 그런 강약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객관식 지문을 바라보고 내가 이걸 맞힐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대로 이 800페이지 되는 지문에서 이제, 내가 이거를 시험장 가도,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미진하게 했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절대 틀릴 수 없다. 이런 애들은 이 객관식 지문 이 문제를 보실 때 지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 다음에 안 봐요. 그냥 시험장 가도 맞춰요, 이런 거는. 그리고 내가 두 번, 세 번을 봐도 다시 봐도 아리까리하다. 이런 애들만 그 지문만 체크를 해놓고 복습할 때는 그 문제만 딱 체크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을 다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나오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문제 내기 좋은 부분.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그냥 정답 지문으로 해서 그냥 맞는 지문을 해놨던 거를 이제 몇 년 후에는 그거를 한 글자 바꿔가지고 틀리게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출문제 여기 지금 문제지면은 주제별로 묶여져 있죠. 그럼 이걸 모아놓고 보면 결국 이 주제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내는구나. 그런 것들을 쭉쭉쭉 해서 쭉쭉쭉 모아서 결국은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 보통 통상적으로 60점대 초반, 50점대까지 가긴 하는데 70점대면 아주 월등하게 좋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등기법으로 환산하면 결국 30문제 중에 21문제예요. 이 말은 뭐냐면 9문제를 틀려도 우수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시고 20개만 넘자. 이런 마인드로 하셔야지 이거를 전체를 이 객관식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많이 풀고 연습을 했으니까 다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장수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시고 이 정도에 좀 충족이 될 정도로 복습을 하시되 부족한 부분은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는 다른 과목에 하시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 등기부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지금 저 객관식 순환 와중에는 제가 어쨌든 진도별로 이렇게 설명을 쭉쭉 드리죠. 그리고 복습이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문 정리를 다 해놔야 된다. 지문 정리를 이번에 복습하시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설사 제가 양을 늘리지 말라고 했지만 이 지문에 있어서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서를 찾아가서 좀 보셔야 돼요. 기본서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좀 다시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다지고 나서 또 집중정리 때 또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결국은 거의 이 점수 다 맞으십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은 그래서 제가 이제 객관식을 같이 풀어드리면서 이거 지금 객관식 문제를 푸는 스킬적인 거 그죠? 그리고 내용적인 설명할 단계는 지났어요. 지금 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에 맞춰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목차가 아마 지금 김명 교수님 책이랑 지금 오영경 교수님 책이 그 편찬 순서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법무사 기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무사 기출. 물론 예규나 규칙이 변경돼서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혹은 바뀌거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효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사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구급공채나 그 다음에 등기직 관련 유관시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로 기출문제 위주의 지문을 익히시는 거에 이제 중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OT는 이렇게 끝났고 저희도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렇기 때문에 자 교재로 오시는데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3페이지 네, 목차는 넘어가고 자 저는 그냥 앞에서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제 어려웠고 이렇게 하실 때는 보존 등기부터 처음 보셨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 집중 강의를 했다는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 앞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난감할 수 있지만 뭐 시험장에 공부 미리 하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맞닥뜨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3페이지 보시면 그냥 자 총칙 나오죠. 총칙 한번 한 페이지 넘겨보시겠어요? 네. 문제 딸랑 2개죠. 딸랑 2개고 이런 애들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이 주제 파트에서 부동산 등기제도부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 이런 쪽에서는 결국은 지문화돼 봐야 2문 정도 분량분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는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지금 이제 93년부터 2001년 법무사 기출까지 쭉 있고 14년 능력검정 까지 해서 정말 출제가 이제 과거에만 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2차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2차에. 자, 그래서 첫 번째 호그라이로 보시면 공동신청주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네, 그죠? 같이 들어가야 되죠. 넘기는 사람, 받는 사람 보통 이전 등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 물적 편성주의, 그죠? 부동산별로 물적 물건이죠. 편성한다. 당연한 얘기고. 동그라미 3번 뉴스에도 나오죠. 공신력의 불인정.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불인정한다. 자, 공신력에 대한 깊이, 그 객관적 반증, 이런 얘기 생각만 나시면 되고, 그냥 공신력을 불인정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지문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법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성립 요건주의. 그죠? 그래서 요거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을 등기를 이전하려면 일정 정도 요건을 다 갖춰서 이제 그 등기법상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 형식적 심사주의의 원칙과 예외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명문의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예외로 간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법무사한테 요구하는 그 등기 서류나 이런 것들의 심사는 무조건 형식적 심사예요. 형식적 심사고 반대는 이제 이거를 반대로 가버리면 실질적 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의 권리자인지 진짜 이런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지
뭐 이런 권한이 있는지, 매매 대금이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실질적 심사인데 이런 거는 현행법상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 형식적 심사고 실질적 심사와 비슷한 게 있다. 그럼 그거는 그냥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 좀 더 형식적인 부분이 맞는지 봐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5번인데 요 정도만 네, 기억하고 넘어가 주세요.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자, 넘어가시고 4페이지. 자, 2번. 우리 부동산 등기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등기직 공채 시험인데 시험 문제다 보니까 지금 지문이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문 위주로 보셔야 되는데 1번 보시면 법원은 등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한다. 당연하죠. 네, 법원행정처 소속 등기소에서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네, 186조 민법이죠, 이건. 네, 민법으로 푸셔도 되고. 동그라미 3번. 우리 법제하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된다. 틀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고 공신력 없다. 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 시험은 물론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모의고사 맞닥뜨렸는데 3번 이렇게 확실한 답이 나왔다. 그럼 4번은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셔야 시간 세이브도 되고 네, 결국은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는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죠? 토지 하나의 단위, 그 다음 건물 하나의 단위 원칙적으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게 물적 편성주의, 그러니까 부동산 1기록주의인데 법제 15조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아파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그래서 101동 한 개 전체 건물에 그 등기 그 표제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각 호실별로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네, 등기 기록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어쨌든 1동의 건물 그러면 한 개의 등기 기록 사용한다. 네,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네, 총론 내용이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아까 맨 앞에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2개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급하시면 생략해도 될 정도로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오세요. 네, 5페이지로 오시면 제2절 부동산 등기의 종류 옆에다 그냥 부기등기 적으세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로 하느냐 주등기로 하느냐.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자, 보시면 1번 이제 16년 능력 검정인데요. 요건 이제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로 아닌 것은 해서 좀 형식적인 문제인데 자, 그냥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내용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인데 자, 동그라미 기입 등기, 뭐 경정 등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말소 등기,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등기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보면 등기를 하는 형식, 그렇죠? 그러니까 기입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권리자를 입력하는 그런 등기고 경정 고치는 거고 말소회복은 말소회복과 살리는 건데 가등기는 그냥 예비 등기라고 해서 그 종국 등기 본등기와 예비 등기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만 강학상 분류인데 예, 그리고 2016년 능력검정 시험에 나왔던 거라 지금 이제 문제는 있는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가 중요해요. 2번. 항상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서 자, 요거는 이제 지문이 그 9번까지 있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보실 때는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도 이런 이제 부기등기로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지문으로 이렇게 딱딱딱 단어 형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것만 보고 이제 기억을 딱 외워두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임차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는데 임차권 설정은 소유권에도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 지상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지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네, 본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네, 부기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매특약 등기.
그 주등기에다 무조건 붙이는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주등기와 부기등기를 생각해 보시면 주등기는 항상 순위번호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부기등기는 말 그대로 1-1, 그죠? 1-1-1 이런 식으로 주등기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등기, 환매면 매매가 전제가 됩니다. 주등기에 매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보시면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 그럼 어떤 권리가 소멸 약정 등기가 있는지. 그 다음에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있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등기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중성적 등기라고 표현하는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그냥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지역권 별도 설정하는 거니까 이건 부기등기가 아니죠. 예, 을구에다가 주등기로 하죠, 이건. 그래서 6번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등기. 그러면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그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공유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부기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요게 조금 어려운데, 자, 요거 체크해 보시면 합유자 중 일부로부터 합유 지분을 취득한 권리자를 합유자로 추가하는 등기가 보통은 소유권이 변동되면 이전 형식으로 되는데요. 합유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변경, 그러니까 합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유랑 합유랑 총유의 차이는 지분의 개념이 있느냐예요. 그래서 공유는 지분으로 딱딱딱 나눠집니다. 딱 그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합유는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고 총유는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기본 강의, 집중 강의 할 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합유는 사실상 소유권 덩어리에서 지분을 명확하게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자가 누구인지 정도만 변경하는 식으로 부기등기로 갑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인 차에서 부기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환매권의 이전 등기. 아까 동그라미 2번의 소유권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9번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1번하고 6번인데, 자, 문제를 맞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표시를 잘 해두시면 부기등기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주등기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보고 쭉 넘어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환매특약이랑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그 다음 권리소멸 약정 등기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세 개는. 요 세 개가 이제 거의 답으로 나온 경우가 많고, 예, 핵심적인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또 넘어가시는데, 자, 7페이지 4번 먼저 볼게요. 자, 4번 먼저 보는 이유가, 방금 전에는 다음 점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고르는 문제였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출제 경향은 그 말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4번 문장이 지금 보시면 그 기출이 많이 됐죠. 기출이 많이 된 걸 좀 모아놓은 건데, 자, 문장화됐을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부기등기는 일반적으로 주등기와 동일성이 있다는 것을 공시하거나 주등기와의 동일한 효력이나 순위가 있다는 것을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이다. 의의죠. 그러니까 요것만 읽으면 이제 부기등기 관련해서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가지번호 -1, -1,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매권의 등기, 권리소멸의 약정 등기 등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법률의 규정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다 법 조문 설명드렸다시피 법제 52조 제6호 그다음에 즉 7호에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말도 틀렸고, 그다음에 부기등기 형식으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포인트가 거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및 경정 등기, 소유권 외 권리 이전 등기 등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돼 있고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는 등기는 아니다. 이거 외우실 수 있으면 웬만하면 외우세요. 2차 나중에 가시면 거의 이 지문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맞는 표현입니다. 판례 표현이에요. 판례 표현.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한 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나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것도 자, 틀린 증거 6번이 틀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객관식 지문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요약 정리되는 것처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객관식 문제 하실 때 기본서는 정말 제한적으로 가시고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이 교과서 객관식 문제집 하나로 1차 공부는 다 끝낸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정리하세요. 여기다 다. 그래서 요거만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볼 분량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 정리까지 복습하실 때는 여기에 다 몰아서 지문만 보면 넘어갈 수 있게.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진짜 문제를 이제 쭉 나중에 이제 모든 과목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문 있는 객관식 문제집만 싹 돌리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맞고 틀리고 바로 그냥 판단되면서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나요. 그래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요거 틀렸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사실은 합격을 위한 길입니다. 예. 제가 좀 정말 수험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등기법을 마스터하겠다. 내가 법무사니까 좀 잘해보겠다. 그런 생각은 합격하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라는 규정, 법률 규정이죠. 그 부기등기가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른다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설례 문장인데 어쨌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위번호든 접수번호든. 그러니까 나중에 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등기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화되는 게 요즘 트렌드라서 제가 이제 2023년에도 이렇게 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화된 걸 보시는데 부기등기는 언제나 자, 6페이지 보시면 3번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로 모두 열거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전체적인 경향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종류를 구분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붙여하는 방식으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3번 그래서 보시면 다음 중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를 모두 열거한 것은 그래서 A.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맞죠? 그 다음에 B. 가등기의 인전 등기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그렇죠? 맞죠? 그리고 C. 환매 특약 등기 맞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신탁 등기 요거는 부기등기 형식이 아니고 그냥 번호를 순위번호를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냥. 그래서 번호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요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는 게 본등기. 가등기 해놓고 나중에 그 본등기 할 때는 가시번호로 해서 부기등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위번호가 아예 그냥 가등기 밑에다 달아버려요. 그런데 그 신탁등기와 본등기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부기등기가 아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잘 냅니다. 요즘엔 좀 트렌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 권리 변경 등기. 자, 포인트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는 부기등기인데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제가 등기부 형식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구보다 을구가 낫겠다. 자, 을구의 순위번호 1번에 대해서 자, 1번 자,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래서 채권자가 A예요. 자, 권리자가 A고 그 다음에 2번 근저당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B입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원래 근저당 설정했던 금액을 증액하고 싶어요. 그래서 1순위 지금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근데 2번 근저당권 설정에 있는 이 채권자 B는 싫어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기부상 나오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낙을 해주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1-1.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승낙이 있으면 요 앞으로 붙는 거고 승낙이 없으면 당연히 이게 3번 근저당권 변경 가서 요 내용에 대한 변경이지만 그 변경된 내용은 이 2번 저당권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자,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 있는 경우에는 부기등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승낙의 여부.
자, 그 다음에 F번 보시면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요거는 그 해설로 바로 가볼게요. 7번 7페이지 F 해설을 보시면, 왜냐면 이건 지금 강론의 얘기인데, 가물가물 하실 것 같아서. 자,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주등기로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일부 사항만이 말소된 것인 때는 자, 부기에 의하여 자, 그 사항의 등기 그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해서 자, 이게 바로 이제 선례 표현인데 아니 그 규칙인데 규칙. 자, 규칙 표현인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소 회복 등기 부분은 뒤에서 또 이 설명이 좀 깊어지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부 말소가 포인트인 겁니다. 전부 말소에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말소되는 범위가 회복되는 범위가 달라서 그런데 그 관련된 부분은 뒤에 이제 객관식 부분 쭉 풀어보면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부기 등기로 하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고 이제 일부일 경우이다.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쭉쭉쭉 하면 늘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 내용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객관식 지문으로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G번 보시면 자, 이것도 함정이죠. 환매권 실행 등기라고 해서 실행. 그죠? 실행. 함정이죠? 실행. 그죠?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 실행하는 건 결국 내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등기예요. 주등기. 환매권 행사. 그래서 실행이 함정이니까 실행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H 보시면 공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죠?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이거는. 네, 말은 거창하겠지만 이거를 뭘 염두에 두고 함정을 낸 거냐면 합유. 네, 합유. 공유죠, 여기는 지금.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I번 보시면 법정 상속 등기 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하는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 자, 이건 뭐냐면 법정 상속 등기 이후의 등기 형식은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게 자, 이건 이제 형식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상속 등기를 해서 그래서 권리자가 아이고 잠깐만요. 세게 잡았다. 자, 상속인이 자, 보통 법정 상속 등기를 한다고 하면 뭐 배우자나 직계 비속 혹은 직계 존속 이렇게 해서 상속인이 A, B, C 이렇게 해서 공유자로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이거를 다시 협의로 해서 협의 상속으로 해서 그냥 한 사람 A로 바꾼다. 그럼 이건 뭐냐면 B와 C가 가지고 있는 일부 지분이 말소되고 사실상 A한테 이전되는 이런 등기인데 우리 등기법 현재상 이런 식으로 소유권의 일부 말소 등기라는 형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변경 등기 형식으로 가야 돼요. 변경 등기. 그러니까 경정이죠. 경정 등기 형식으로 그 소유자를 바꾸는 합의랑 좀 비슷한데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기존 등기의 부기 등기로 가게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상속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어쨌든 이제 법정 상속 등기를 했다가 협의로 하거나 혹은 협의 분할을 했다가 협의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부 말소, 그러니까 소유권이 줄어드는 사람 혹은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변경의 경정 형식으로 가는 거지 일부 말소 금액 경정 등기로 가는 거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정 등기의 형식은 무조건 부기 등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I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부기 등기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강론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자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A, B, C, I.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그래서 I라든지 그 다음에 그 2번 승낙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8페이지. 자, 8페이지. 자, 작년 기출 문제랑 이제 등기직 공채 시험을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부기등기 파트는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힘을 안 주는 이유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빈도상 조금 쉽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명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번. 부기로 하는 등기는 모두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모두 몇 개인가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자, 보시면 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반복이죠.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등기.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자, 중요한 건 소유권에 대한 자, 처분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대한 처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가 아니고 주등기. 그러니까 부기등기인데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그냥 바로 주등기로 갑니다.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경우에도. 자, 그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동그라미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주등기죠. 주등기 없는이 포인트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 자, 신탁 등기 부기등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본등기랑 신탁 등기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자, 같이 나왔죠. 고맙게도. 그래서 신탁 등기, 본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이 아닙니다. 그냥 순위번호를 같이 씁니다. 동그라미 6번 일부 사항의 등기사항이 말소된 경우. 자, 일부와 말소가 붙었죠. 그런 경우에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전부는 주등기. 그죠? 이제 보이셔야 돼요. 조금씩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해 놓으면 웬만하면 말만 좀 바꿨다 뿐이지. 자, 그래서 6번도 맞죠? 6번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토지의 지목 변경 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는 항상 주등기. 표제부에 관련된 등기는 주등기랍니다. 항상. 부기등기로 할 게 없어요. 권리의 우열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주등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죠. 이거는 무조건 부기등기. 그래서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6번, 8번이 맞겠네요. 그래서 3개.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시면 6번으로 갈게요.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반복이죠.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일체성을 이루는 등기로서 주등기와 별개의 등기는 아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반복 지우셔도 됩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안 읽는 지문이에요. 이건 복습할 때 그냥 지워버리세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뜻의 등기는 자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신탁 나오면 보통 다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죠? 혹은 아예 가지번호 이런 게 없거나.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환매 특약 등기나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는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또 나왔죠. 규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기 전체가 아닌 등기사항의 일부만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일부 말소 회복. 그죠? 부기에 의해서 말소된 등기사항만을 다시 등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설명하고 나면 설명할 게 많이 없어지죠. 그리고 5번, 동그라미 5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로 하면 되지 각하가 아니죠. 생뚱맞게 갑자기 각하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답은 5번이에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포인트는 어쨌든 부기등기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다르게 설명하는 게 어떤 건지 지문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너무 빠른가요? 이 정도 템포로 해서 쭉 설명하고 갈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복습할 때 쫙 자기 스타일로 정리하세요. 저는 이제 이런 부기등기 파트나 이런 데 빼고는 앞에 지금까지 10페이지가 한 거에서 사실 앞에 총론 부분은 아예 안 보는 걸로 해서 체크해버리고 넘어가요. 복습할 때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거의 나올 확률이 높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등기할 사항. 자,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강의하고 할 때 보면 물건이 좀 많이 나와요. 물건. 어떤 걸 등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물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부분. 근데 권리에 대한 부분은 전체 빈출을 봤을 때 10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올까 말까 되게 낮기 때문에 포인트는 물건인데 물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서 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기본서 페이지 30페이지 거기에 이제 기본서에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표로. 만약에 헷갈리신다 한 번 더 내가 기초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기본서 페이지 30페이지로 가셔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객관식 문제에 있는 지문만 익히셔도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래도 더 복습을 깊게 하실 분을 위해서 자 1번 다음 중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는 물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것으로 각장 적당한 거. 자,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걸 고르는 거죠. 등기할 수 있는 거. 자, 동그라미 가. 자, 보시면 방조제 제방 안 될 것 같죠? 근데 됩니다. 그죠? 요거 그랬을 때 많이 나와요. 방조제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답으로는 잘 안 나와요, 얘가.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나와 다는 좀 비교해 주세요. 비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낸 것 같기도 한데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것, 그러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 계단, 뭐 엘리베이터실, 복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 돼요. 거기는 뭐 소유자를 둘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안 되는 거 X. 그다음에 다 보시면 독립된 건물로서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요건을 갖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이건 별도 등기가 되는 건데 그냥 공용 부분으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등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나와 다는 묶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라본 보시면 주유소 건축물 대장에 철골조 건축물로 등재된 자 포인트는 주유소 캐노피. 우리 주유소 가보면 주유기 있고 위에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구조물 있는 거 있죠? 그게 캐노피인데 등기 능력 없습니다. 이거는. 네, 저 공부할 때도 이제 강조됐던 부분이라 캐노피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본 보시면 철골 구조물에 비닐을 덮어 씌워 제작된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비닐하우스에 포인트 두셔야 돼요. 등기 능력 없습니다. 이거 비닐하우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 보시면 자 거창한데 얘도 잘 나와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 지면에 있는 안반에 앵커로 고정한 폐 유조선 배죠 배. 그러니까 이제 쓰지 않는 배 및 플로팅 도크 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 네, 이런 식으로 배를 개조했다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등기능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다고. 그러니까 너 단단하게 고정해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치 건물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무조건 등기능력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나온 역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지붕이 없이 철제 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 양어장. 자, 그 건물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건축법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법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건축상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보통 건축법을 적용하지만 여기서 건축법에서 되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기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서 보시는데 건축법에서 나오는 그 건물의 정의는 지붕, 주벽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외기분단성이에요. 외기분단성.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외기 그러니까 독립된 지금 밖의 공기랑 지금 여기 안의 공기가 차단돼 있죠. 이런 외기분단성. 그러니까 반드시 지붕이 있어서 단독 건물일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호실별로 윗집 이제 천장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 어쨌든 외기분단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축물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등기법상 별도의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엘리베이터실 같은 것도 사실은 외기 분단은 돼요. 그죠? 지붕도 이렇게 막혀 있고 뚫려 있진 않죠. 하지만 그걸 별도의 건물로 등기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붕이 없이 하는 순간 일단 건축법상 건축물도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등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제 파이프로 연결만 시켜놓은 양어장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동그라미. 건축물 대장의 구조가 컨테이너고, 자, 컨테이너 체크해주세요. 컨테이너. 이동이 용이하죠? 크레인 들어가서 옮길 수 있죠? 그래서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보통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닥에 견고하게 돼 있다라고 지문에 써 있어도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그냥 공작물 개념이에요. 그냥 이동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보시면, 자, 요 놈이 지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유류 저장 탱크. 왠지 건축법상이고 공작물법상 뭔가 그냥 요건은 갖췄지만 유류 저장 탱크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등기가 돼요. 그래서 요 놈 체크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등기 능력이 있네 의외로. 네. 그래서 많이 혼동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번 보시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도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포인트고 도로, 도로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은 보통 국유예요, 국유. 그리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이제 할 수가 없고 어떤 표시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안선 생각하시면 돼요. 해안은 그러니까 파도 간조와 만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해안선. 거기는 등기능력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공유수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천과 공유수면, 물 밑에 땅인데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공유수면은 안 되고 하천을 구성하는 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세요. 나눠서.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그럴싸한데, 공작물 관리대장의 용도는 유의시설로, 구조는 기준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로 구축물로 등록된 공작물.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고 그냥 조형물 같은 거예요. 공작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나오면 뭔가 그 외기분당성도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등기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공작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가다, 자차카. 네.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이건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해놓고 있죠. 요것만 익혀도 웬만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다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2페이지 보시면, 자, 2번. 자, 다음 중 등기할 사항의 물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해서 이제 3개인데 마찬가지로 고르는 건데 2009년 법무사 기출과 2009년 능력 검정을 섞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쭉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방조제 되죠? 된다고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2번 유류 저장 탱크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요 놈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 비닐하우스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좀 달라요. 고정식 유리 온실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닐하우스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도 가능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독립된 지하실. 독립된 이 포인트죠. 네, 그래서 딱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캐노피 안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하천. 네, 하천. 가능하죠. 하천법상 국가하천 가능하고 동그라미 7번 도로법상 도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공작물 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 그럴싸하죠. 하지만 공작물 대장이죠. 네,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8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단순히 두 동의 건물 사이에 증축된 연결 통로, 네, 일종의 공용 부분 복도죠. 복도. 이걸 소유자의 명의로 하거나 별도로 표제부를 둘 정도로 건물에 등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10번 경량 철골 구조 패널 지붕 1층 버섯 재배사. 네, 컨테이너가 아니고 패널 지붕이죠. 패널 지붕. 그러니까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5번, 8번, 9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3번,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돼서, 이런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틀린 부분 찾기.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이 뜻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등기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틀렸고 동그라미 2번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건물의 등기 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비 분당성, 용도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확히는 건축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행 건축법은 이렇게 가야 돼요. 건물의 정의를.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고 그래서 틀렸고 자 동그라미 3번 집합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 그래서 가로 안에 복도 계단 있죠? 등기 능력이 있으므로 바로 틀렸죠. 독립하여 등기할 수 없고요. 동그라미 4번 자 폐 유조선 제가 배 말씀드렸어요. 폐 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 이렇게 그 물수면에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죠? 이렇게 한강 고수부지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한강 이제 그거 하면 있는 거.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안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 아니죠. 등기 능력이 없죠. 말을 그럴싸하게 해놨죠. 아니고 동그라미 5번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 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 건물도 등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요거는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외우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 일동의 건물에 관련돼서 하려면 각 호실별로도 다 등기 능력이 있어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이나 청약에 받으면 등기가 되게 늦게 납니다. 그게 한두 군데만 이제 완료됐다고 그 뭐 100일로 끝났으니까 100일로만 등기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게 다 끝나야 돼요, 이게. 별도의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건물 이외의 토지의 정착물은 임목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제 14조. 네. 그렇죠? 요거를 기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는 표현.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죠? 맞는 거는 5번, 6번 하고 나머지는 틀린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그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다는 거는 빈출이 꼭 하나씩은 될 수 있다는 건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올해는 이 부분 좀 잘 봐주세요. 자, 4번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기.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장의 조적조 및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을 할 수 있죠. 네, 틀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조적조, 그러니까 벽돌 쌓아 올린 거랑 컨테이너 구조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어서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게 좀 함정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구조상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도 표현을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컨테이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시면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이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인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선례의 그냥 그대로 표현인데 그 때문에 농업용 고정식 유리 온실이 등기 능력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이게 풀 설명이에요. 모든 게 쭉 돼 있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해수면 위에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 배죠. 배를 개조하고 해저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빔 형식의 지붕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죠? 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쨌든 선박 나오면 웬만하면 등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굴착한 톡을 그냥 탕을 이렇게 파낸 터널 같은 거죠.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죠. 각하. 네. 그러니까 판에서 물리적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이걸 건축물이나 등기 능력 있는 물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동그라미 5번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 보면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 도서로 하기 때문에 북한도 등기가 될 것 같아요. 북한 땅도. 하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안 된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될 것 같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6번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하여는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저당권은 돼요. 담보는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담보는 잡을 수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규 표현이고 자, 참고로 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능력은 있다. 하지만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밑에 5번 등기 능력이 있는 물건인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법무사 기출은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는. 이 문제 자체는 법무사 기출은 아니고 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 보존 등을 신청한 경우 자, 소유권 보존이 포인트인데 소유권 보존은 사실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 건물에 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냐
그걸 중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용에서 어떤 등기를 신청했다 했는데 그게 보존 등기면 사실 그 물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 등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의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이게 건축법상 건물의 개념이죠.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의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건축물 대장 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되고요. 자,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시면 건축물 대장의 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도 등기관은 그 형식적 심사 권한상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게 할 수는 없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게 형식적 심사권이 강화되어 있는 게 건물이 있지도 않거나 허위인데 새롭게 등기부를 창설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틀린 표현. 그래서 요 문구 1번하고 2번을 묶어서 딱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미비다거나 내가 이제 건물인지 알 수 없다 이러면 사진이나 도면 가져와라 합니다. 네, 확인할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등은 전유 부분으로서 등기할 수 없으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군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워버리세요. 네, 이런 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안 보는 겁니다. 앞에서 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유수번을 구획지어, 공유수면 나왔죠. 소유권 보전 등 신청을 하거나 구착된 톡을 안 되죠. 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됩니다. 반복이죠.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5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네, 비닐하우스 말고 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 철골조 및 내구성이 10년 이상의 내재성, 장기성 필름 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 능력이 있다. 그죠? 반복.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 건축물 대장의 경량 철골조 구조 기타 지붕 1층 숙박시설 38.7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 캐빈하우스 건축물이 공장에서 완제품 또는 부품 제품을 제작하여 건축 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상하수도 및 전선관 설비와 함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설명에서는 뭔가 조립식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이동이 쉽게 용이가 안 된다는 컨테이너랑 차이가 이거예요. 없으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체가 안 되고 고정돼 있고 딱 견고하게 부착돼 있고, 요걸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등기 능력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게 선례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례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부동산 물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되냐 안 되냐,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느냐. 그랬을 때 이런 표현이 나와도 결국 핵심은 방금 여기 나온 것처럼 지붕과 벽면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서 쉽게 해체 이동이 안 된다면 그러면 건물로 봐서 등기 능력이 있다. 네,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17페이지 6번. 자, 2023년에 나왔죠. 법무사 기출이고요. 자, 요 문제는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일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 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구분 점포가 구분 소유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이고 경계 표지와 건물 표지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한다 해서, 이게 요즘에는 좀 많이 안 가시는데 뭐 테크노마트라든지 용산에 이렇게 좀 보면 그 전자상가나 이런 데 보면 구분 소유적으로 해서 하나의 큰 통인데 결국 점포별로 이렇게 호실 표시해가지고 쭉 이렇게 점포를 별도로 가지고 있죠.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요거는 이제 그 구분 소유의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뭐가 없어졌냐면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요한다라는 주문이 없어졌어요. 이게. 근데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함정이거든요. 요거를 교묘하게 냈는데 어쨌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 문장은 잘 기억해 주되 면적 제한은 없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개방형 축사. 네, 축사가 이제 문제가 좀 안 나오다가 요즘 좀 나오는데, 개방형 축사가 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축사, 그러니까 가축을, 소를 사육하는 곳에 가보시면 뚫려 있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배설물 걔네들이 똥 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메탄이로 이렇게 냄새가 엄청납니다. 저도 남양주 저희 집 근처에서 걸어 다니다가 소 축사들이 쫙 있는데 갔다가 못 갔어요.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통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벽이 없어요. 그럼 이걸 건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근데 건물로 볼 수 없으면 담보 제공도 안 되고 대출 받아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인정을 해주는데 대신 일반적인 건물의 등기 요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좀 중요한데 자 보시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소를 사용할 정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벽 얘기는 없죠. 건축물 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보시면 100제곱미터 정도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를 숫자를 가지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치사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특례법상 있는 축사 요건은 요겁니다. 2번.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특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 기록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를 받고 매수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심지어 무효인 등기 능력이 없는 건물 자체가 형식상 이렇게 서류상으로 나오고 매수인이 매각 대금도 내고 경매가 진행돼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 판례입니다. 이거 네, 무효입니다.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네, 요거 그럴싸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문제로 나온 건데 어쨌든 등기 능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이 아닌 공유수면. 네, 공유수면 구획지어 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은 등기법상 허용될 수 없다. 틀렸죠? 네, 지워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건물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의 공용으로 된 건물 부분 폭도 계단 대해서는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죠. 네, 복도 계단. 그러니까 복도 계단만 보고도 문제 잘 맞추니까 이번엔 괄호 안의 표현을 빼버렸죠. 네, 이렇게 최근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너무 잘 맞추니까 변동을 했다. 자,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8페이지와 이제 19페이지 부분인데요. 자, 이제 축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첫 시간부터 너무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